무엇을 먹을 것,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를 다 세세하게 따르는 게 이슬람법의 특징이고, 못 먹는 거로 따지면은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못 먹냐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하느님한테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 무슬림들, 크리스천들이 산다고 그랬을 때 누구랑 사는 게 제일 편하냐?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같이 사는 게 편하죠. 못 먹는 게 비슷하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못 먹는 건 같아요. 돼지고기 안 먹죠? 예. 돼지에 파생된 건 잘 안 먹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피 안 먹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도 무슬림식이나 유대인식으로 잡아야지 고기가 그게 정갈한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대사하고 밥을 먹는데 이스라엘 대사는 새우를 못 먹잖아요. 예, 새우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어패류 같은 거. 예. 근데 무슬림들은 어패류는 다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 먹는 거는 무슬림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고 아무 가리킬 거 없이 먹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전혀 문제 없이 먹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갖고 온 달력은요, 7, 8월 달 한참 더울 때 달력을 가져왔는데요. 이 예배 시간은 보세요. 새벽 예배 시간이 빠르면 3시 21분이에요. 예. 일출이 이 시간이잖아요. 일출 예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출과 비교가 된 거예요. 일출이 이 시간인데, 정오 예배 이 시간에 하고, 오후 예배는 4시 반이고, 저녁 예배는 7시 58분, 밤 예배 이렇게 하거든요. 전부 다 시간이 해의 길에 따라 달라져요. 예,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라마단 달이 이렇게 여름에 오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게 라마단 때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부터 밥을 먹냐면 3시 21분 직전부터 밥을 못 먹는 거죠. 예. 이때부터 밥을 못 먹고요. 언제까지? 저녁 예배할 때까지죠. 저녁 예배할 때는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예배 끝나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3시 21분부터 저녁 7시 58분까지 몇 시간입니까? 어, 네. 이렇게 단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약하는 시간이 비슷한데 요즘에 유튜브에 의사들 식생활에 대해서 아, 그런가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16시간 네. 가르쳐 장식.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라마단 단력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단식 끝난 다음에는 이제 행복한 날들이죠. 이제. 저녁마다 근데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열심히 먹어요. 예, 열심히 먹고요. 이건 이제 한국 이슬람교 성원을 보고 요거는 이제 올해가 무슬림력으로는 2023년 1444년이고요. 그게 이제 순례를 모집하는 겁니다. 순례할 때 이제 뭐 이렇게 관광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례 비자 있는 사람들만. 네. 메카에 가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제 이제 일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다 사진 올렸길래 그냥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예. 뭐 나를 뭐 고소할 건 아니니까 친구니까요. 이런 식으로 순례를 한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거 공유가 안 됐나요? 화면 공유 중인데 왜 안 됐을까요? 지금은 보이시나요? 공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출생부터 간단히 빨리빨리 한번 가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꿀안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꿀안은 그런 얘기 별로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중요한 거는 예언자의 언행력이 중요해요. 거기에 보면은 하디스라는 건 예언자 언행력이 있고요. 하디스 안 적혀있더라도 사람들이 쭉 해온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관습에 따라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옆에다가 아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교가 있는 나라가 보면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예배를 부르잖아요. 예배를 할 때 우리나라는 교회도 요즘 종도 못 치는데 무슬림들은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이거 예배 시간 알려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무슬림 국가에 갈 때는 절대 도심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모스크에서 나온 것 때문에 새벽 3시에 막 올리면 이게 잠 깹니다. 그러니까 허름 호텔 가시면 안 되고 좋은 호텔 가셔야 돼요. 방음 잘 되는데. 예.
그 아이한테 아주 적은 소리를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잔이라고 그러고요. 아잔이 있으니까 빨리 예배하러 가야겠다. 그러면 모스크에서 예배하면은 모스크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 이까마라고 그러고 서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얘기하는데 아이 귀에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런 얘기예요. 제일 먼저 아이가 태어나서 듣는 첫 말은 알라. 죽을 때 듣는 말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출생 축하 선물을 주고받는데 7일째 되는 날 아이 삭발을 해가지고 삭발한 양만큼 해가지고 뭐 금이나 이런 거를 양을 희생양을 하고 그래서 이 아끼까라고 그래가지고 희생양에서 요걸 잡아가지고 사람들과 나눠 먹고 하는 거고요. 40일째 되는 날 정상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중kun동 문화에서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자 보실까요? 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 밤낮으로 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시나이 반도에서 몇 년 헤맵니까? 40년 헤맵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며칠 기도합니까? 40일 기도합니다. 예. 무함마드가 몇 살 때 결혼합니까? 무함마드가 결혼했을 때 아내의 나이가 40살이에요. 무함마드가 예언자 되는 것도 40살이죠. 이게 왜 40이냐? 이게 많다라는 거고 완성된 숫자예요. 40이. 버려갈 거였고요. 천주교에서 부활절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게 사순절이고 40일 동안 기다리는 걸 시작하거든요. 그게 40,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배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방역을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쿼런틴인데, 쿼런틴이 그게 40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중동에서 시작돼서 유대교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거쳐서 이슬람까지 다 이걸 이 말을 쓰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요. 이름을 짓죠. 예, 이름을 태어난 날 또는 7일째 또는 8일째 짓는데요. 인기 있는 이름은 뭐 무함마드, 알리, 압둘라, 핫산, 후세인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많이 져가지고 만약에 무슬림 세계에서 갖다 사람 많은데 야 무함마드 그러면 한번 10명 중에 5명 돌아볼걸요. 그런데 이제 교실에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 교실에 이름이 무함마드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무함마드 1, 무함마드 2 이런 식으로 하겠다. 여자 이름은 아이샤는 무함마드의 어린 아내. 어린 아내니까 얼마큼 어릴까요? 무함마드가 한 쉬운 살 때 한 10살 먹은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거 우리 현대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누르는 빛이라는 이거 파티마 무함마드의 딸 예,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전통 사회에서 이름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은 원래부터 성과 이름이 있지만 무슬림들 성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졌냐면 제가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이름이 다섯 부분이어야 돼요. 태어나면 아이한테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저도 딸아이를 낳으니 그다음부터는 박현도 씨가 사라지고 누구 아빠 찬이 아빠라고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을 보실게요. 이렇게 짓습니다. 무함마드가 이 사람 이름이고요. 비는 누구의 아들? 살만이에요. 살만의 아들 무함마드. 살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압둘 아지즈의 아들이에요. 압둘 아지즈 누구의 아들이냐면 압둘 라흐만의 아들이에요. 압둘 라흐만 어떤 사람이 사우드 집안 사람이에요. 사우드 집안 사람 압둘 라흐만의 아들, 압둘 아지즈의 아들, 살만의 아들 무함마드.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저기예요. 지금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예. 원래 뒤에 계속 붙여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름은 이제 유명한 사람, 알말리크 나스리, 이건 타이틀이거든요. 우리를 도와준 왕, 살라후딘, 신앙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 누구냐면 아부 알 무자파르의 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유수프예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유브의 아들. 이게 살라딘입니다. 그 유명한 살라딘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알말리크 나스르 살라후딘 아부 무자파르 유수프 이븐 아유브. 이,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하나만 불러요. 그러니까 아불 무자파로 이렇게 부르던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 근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근대 무슬림들은 다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20년, 30년대 만든 거예요. 다 만들으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만든 겁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는데, 유스프 라우만이, 이름이 유스프인가 요셉이고요. 성을 라우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 성이 라우만을 했냐? 그냥 아버지가 라우만이야? 아니? 야, 아버지가 라우만이 아닌데 성이 너 라우만이야? 응. 이거 왜, 누가 했나? 우리가 내가 정했어. 라우만으로. 아버지하고 상관없고? 응, 상관없어. 왜? 여권 만들려니까 성 만들려. 얘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성을 따라가지면 제 이름만 붙이는 건데, 지 이름은 유습인데, 여권 만들 때 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스프 라흐만이라고 뒤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너 아버지 이름이냐? 근데 아니래요. 할아버지 이름 아니래요. 지가 친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과 이름이 있는 문화가 반드시 모든 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그다음에 조기 교육입니다. 처음 이제 7살 때 태어났을 때 꾸란 교육하고요. 말할 수 있으면 바스말라랑 하는 건데 바스말라는 뭐냐면 요 말이에요. 비스밀라 라흐만 라힘.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무슬림 교수면은요, 교수인데 무슬림이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비스밀라 라흐만 라힘,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말을 하면서 강의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요 곡을 써놓은 게 여기 옆입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우리가 많이 보니까 그러지 이건 많이 모르면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멋있게 써놓은 겁니다. 예, 예술적으로 할례를 하죠. 자, 할례는 제가 이 그림 갖고 있습니다. 할례는요 꾸란에서 언급하지는 않는데 전승에 있고 행하는 시기도 다 달라요. 원래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하거든요. 아이들 할례. 예, 근데 무슬림들도 합니다. 모든 무슬림 남성이 이거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무슬림 남성은 다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남성성의 상징이고요. 이걸 하면 어른이 됐다는 거 되고, 보통 지역마다 다 다른데, 보통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왕처럼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제 무슬림이 가면은, 막 갑자기 애들이 왕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 있으면 보면, 아이고, 저놈은 좀만 있으면 포경수술하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봐요. 너는 지금 좀만 있으면 겁나 아플 거야.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로 많이 하고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무슬림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건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 남성이 인도네시아 여성하고 사랑에 빠져건데 인도네시아 여성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하고밖에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어요.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아내가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보통 아버지가 장인 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자네 할례 했나? 예, 무슬림 개종했잖아요. 할례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들 거의 다 어렸을 때 다 하잖아요. 요즘은 좀 안 하더라고요. 예, 예,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세대들 뭐 다 했고, 지금 한 30대들 다 했잖아요. 그래서, 복용수술 했는데요? 그런데, 그건 소용없어. 그거는 네가 무슬림 아닐 때 한 거잖아. 다시 하라고. 어떻게 했는지인데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내 세상에 2번 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했을까? 참 궁금하긴 해요. 예. 그게 무슬림으로서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어요. 튀르키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튀르키예에서 여자들이 물어보지는 않는데 집안 어른들이 다 물어본대요. 그 튀르키 여성들하고 결혼한 남자들은 할례를 거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예. 이게 여성 할례는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여성 할례를 하는 곳이 있어요. 여성 할례는 그러니까 여성의 여러 가지 이게 클레오파트라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 때부터 아프리카 쪽에서 흥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슬람 이전의 관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이슬람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예언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요 지금 빨간 지역으로 표시한 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예. 어디겠습니까? 주로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집트하고 수단 있는 쪽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전 세계가 잘 몰랐어요. 이걸 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크리스천들도 이거 하거든요. 아프리카 한 여성이 이게 이제 여성들하게 하는 건데 이 하는 논리는 뭐냐면 여성들이 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의 성은 즐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신성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여성들 사이에서만 하고 여성들끼리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90년대 이 수술을 하다 사실 많이 죽어요. 병신이 되거나. 왜냐면 의료 시술을 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이 있는 걸 가지고 음부를 하니까 그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지고 평생 불임이 되거나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죽을 뻔한 여성이 이거를 젊은 여성이 유럽에 와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WHO에서 놀래가지고 각국에다가 전부 다 보냈습니다. 여성 할일 다 금지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못하게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했고 대통령만은 잘 안 들으니까 종교 지도자 나서가지고 여성 할례는 이슬람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잘못된 거다 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집트는 90% 여성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여성의 음액은 약간 돌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신이 있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하는데 여성 할례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유로가 뭐냐? 그러면 여성의 이 부분은 남성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으면 온전한 여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으니까 잘라야지 여성이 된다라는 의견. 또 다른 거는 만약에 이걸 수술 안 하고 신랑과 잠을 자면 신랑이 여기에 몸에 닿기만 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 미신. 어떤 데서는 현실적인 거. 이걸 하는데 안 하는 여자하고 누가 결혼하겠는데. 현실적인 이유. 그래서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정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무슬림들이 이런 거를 하거나 이런 거를 혹시라도 한국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 가냐면 인도네시아 갑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이 한 60% 이거 해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런데 제가 여성 할례 박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친구가 인도네시아 최고 엘리트거든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얘는 이미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교수로 가르치다가 보내서 온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저하고 동갑이고 딸아이도 제 딸하고 동갑이어가지고 같이 많이 놀고 그때 있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놀리는 다음에 둘이 차 마시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어떻게 하다가 아무도 여성 할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슬림들이 여성 할례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건 나는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안 했겠지? 얘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어요. 딸아이한테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런데 저는 딸아이를 처음 병원에서 제가 받아가지고 시키는데 이놈의 아들이라면 제가 아들이니까 제 몸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씻느냐 제일 제가 진짜 식은땀을 줄줄 흘렸던 게 아이의 그 성기 부분을 닦아주는데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수술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부부가 공부를 했거든요. 같이 석사를 그러니까 같이 석사 공부하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석사까지만 하고 안 하고 이 친구 저하고 같이 박사를 했는데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와이프하고 저도 친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얘기하다 언뜻 얘기가 하는 게 나는 이 수술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파티마인데 얘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수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네.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게 별소리 다뤘어요. 남자가 왜 이러면 안 하냐, 변태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있어. 예. 혼인은 잘 들리시나요? 이제 괜찮으시나요? 잘 안 들으셨? 네. 혼인은요, 이슬람교는 성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로마 카톨릭 제일 이해 못해요. 왜 그거를 억지로 억누르면서 그거를 수사가 되고 신부가 되느냐? 왜 인위적으로 억누르냐? 수녀, 수사, 신부들 독신이잖아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성은 자유롭게 즐겨라.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오? 얘네들은 프리섹스야? 아닙니다. 무슬림들은요,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결혼 외에 했다 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간통입니다. 예. 간통이 되는 게 얼마나 크냐면요, 남 모르는 남녀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은 방에 있으면 이게 간통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을 억지로 누르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는 거는 결혼을 해야지 다른 성 문제가 없어지고, 어. 부양할 위해서 결혼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으면 단식해라. 차라리 단식하면 성욕이 없어지니까 단식하라 그래요. 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요,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연애 결혼이 중심이지만 무슬림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 중매 결혼입니다. 중매 결혼이고 연애 결혼은 거의 없어요. 요즘 조금 생길까 아주 드뭅니다. 중매 결혼이에요. 중매도 어떤 결혼이냐? 보통 오빠나 남동생이나 삼촌이나 작은아버지나 아니면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신랑이 될 사람을 물색을 해가지고 신부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싫다는 표현 안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 조건은 뭐냐면 계약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결혼은 계약이에요.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넣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남자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할 때 돈을 줘야 돼요. 예, 장미꽃, 백송이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남자는 결혼 못 해요. 그리고 그 돈은 신부한테 가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신부가 쓰게 돼 있고, 결혼할 때 돈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당장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할부로 줄 수 있냐? 할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키면 이게 이혼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여성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혼례금을 돌려주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혼은 남성의 권리예요, 주로. 그래서 중매 결혼이 기본이고요. 결혼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사랑을 하는 거지. 서양식의 로맨틱 러브 이런 거는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연애 결혼했는데요. 다시 태어나면 중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이혼. 신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즉시 중재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탈라크라고 그러거든요. 버린다라는 건데, 이혼의 권리는 남성이 가지고 있어요. 남성이, 난 너를 버린다! 그러면은요, 그 순간 두 사람 간의 결혼 관계는 중지됩니다. 중지되고, 대기 기간이 들어가요. 왜냐면 아내가 임신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월경 기간이 지나서 임신을 안 했으면 이혼이 되거나, 근데 보통 성질이 급한 놈이 그러면 생각하니까 미안하고 생각하니까 아유 다시 살자, 그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웃이에요. 예. 근데 무슬림들이 제일 나쁜 놈이 뭐냐면 세 번을 연타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제일 나쁜 놈들이. 그럼 자동 이혼이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근데 했는데 아내가 임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이혼 안 돼요. 아이 낳은 다음에 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이 갖고 오고 아내가 이혼이 돼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이혼을 못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홀예금을 돌려줘서 자유를 사는 경우가 있고 이 홀예금이라는 게 남성이 여자를 사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간통했다고 네 번을 남편이 얘기를 하고 내 말에 거짓말이야 하느님의 분노가 내리실 것이다. 그럼 여자가 그걸 받아 나는 간통하지 않았다고 네 번 하고 내 말에 거짓말 하느님의 분노가 내리실 것이다. 서로 비방한 거잖아요. 그럼 자동이혼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어떤 이혼을 할 수 있냐면은 여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게 남자가 정신 상태가 미약해서 하느님 믿지 않는다. 음, 뭐 그런 걸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편이 뭐냐면 아내가 싫다고 사라져버리는 놈들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완전 인생 망쳐요. 네. 이놈이 죽어 있는 걸 확인해야지 이혼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모르고 결혼했다면 이게 중원죄고 간통죄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나쁜 놈이에요. 상속. 꿀안에 제일 많은 얘기가 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은 남자보다 여자가 반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이거 역시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역시 여자를 차별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슬람이 오기 전에 아랍 사회에서 여성들한테 상속권이 없었어요. 상속권이 없었고요. 당시 이슬람이 있었던 그 사회의 관습은 상속권이 없었고 아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재산을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아버지 재산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안 오고요. 아버지 재산이 수평으로 가요. 형제들이 나눠갖고 그 다음에 일부가 아들한테 오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가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함마드가 바꾼 거예요. 여성들한테 목을 가게 하고 수직으로 바꾼 겁니다. 여성의 반이 간 거예요. 여자는 그전에는 죄송합니다. 애 낳는 존재이고 남성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해주는 존재이고 그리고 여자들이 많으면 전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불필요하게 많이 나오면은 꾸려내 보면은 여자아이를 생매장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야만적인 사회에 무함마드가 새로운 걸 가져온 거고 이 반을 준 거에 대해서 지금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19세기까지요 영국 여자들이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영국의 외교관 부인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게, 야, 튀르키예 여자들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더라. 너무 부러워했던 기록이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 계획이 늦어가지고 뒤처져 버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복잡한 법인데 이게 제일 복잡해요. 공부할 때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와크프라는 게 있는데 공공법인. 그러니까 제가 돈이 1,000억 원이 있어요. 제 땅이 1,000억 원짜리 땅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 땅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땅을 받은 게 제가 재상이기 때문에 칼리파, 즉, 그 황제가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러나거나 죽을 때는 이걸 다시 반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은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든 놈이에요. 뭐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편법을 써서 어떻게 하냐면, 거의 1년에 100억 원씩의 이득을 남기는 이 땅에 소출액이 있는데, 제가 이걸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자, 나의 재산은 공공재로 선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소득을 천도교 종합대학원의 장학금으로 무조건 쓴다. 딱 기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돈은요, 1년에 100억씩이 무조건 천도교 종합대학원으로 와요.
그런데 이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내 아들놈을 지정. 너 이거 지정해도. 아들놈은 당연히 월급이 가야 돼. 그러면 먹고 사는 거죠. 그럼 이 재산은 우리 집안에 계속 이어오는 거죠. 공공재산. 물론, 그러니까 공공재산을 하지만, 공공을 하지만 아무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상속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데,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 튀르키예가 국가를 정리하려고 딱 보니까, 와, 엔간한 땅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종교재단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 이자. 무슬림들은요, 이자 놀이를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 증권 투자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은행에 뭐 이자율이 3%다. 돈 넣고 돈 먹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은행에서 이자를 안 하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슬림들 현대 들어오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무슬림으로서 좀 올바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무이자 은행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이자 은행을 만든 거예요. 그럼 무이자 은행에 돌아가는 원칙은 뭐냐? 선생님께서 자동차를 사신다 생각해. 소나타를 뭐 30만 원짜리 사신다. 근데 당장 현금이 다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융자를 해가지고 사잖아요. 그러면은 뭐 얼마 돈 넣어놓고 나머지 돈을 원리금을 갚아가는 거 이자를 해가지고 갚잖아요. 그럼 총 3천만 원짜리 사는데 뭐 이거 해보니까 총 한 3,500만 원 든다고 이거예요. 근데 무슬림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자 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심이 어긋나는 거예요. 와, 불안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해야겠냐 해서 근데 무이자 은행을 찾아요. 그럼 은행 가면은 무이자 은행에서 그래 무이자 은행이 좋다. 근데 무이자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자를 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자동차상이 3,500만 원인데 이 은행에서 저한테 3,500만 원의 자동차를 팔아요. 자기네 마진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융자를 해서 3,500만 원이나 이쪽에 무이자 3,000만 원 똑같은 3,500만 원인데 이거는 무이자잖아요. 일단 아무튼. 예. 그러니까 만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도 아무도 없고 차도 하나도 없는데 빨간 불일 때 안 건너가는 그 파란 불일 때 건너갔을 때 느끼는 그 도덕적 만족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슬림들은 어떻게든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무이자 은행이 그러면 무슬림 세계에 맞느냐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최대한 늘려 노력하고 있고 그 뭐 이자를 줄 것을 이름을 빼고 선물이라고 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저한테 돈을 빌리신다고 제가 저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어제부터 1,000만 원 드리고 6개월 후에 뭐 이자해서 1,100만 원을 갚으세요? 이렇게 하기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슬림끼리.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선생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드리면 선생님의 물건을 제가 1,000만 원에 사옵니다. 물건을 사요 1,000만 원에. 선생님 6개월 후에 저한테 1,100만 원을 사갑니다. 다시. 이자들이 아니죠. 거래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하지 말라는 게. 따박따박 돈 먹고 거래가 되면 괜찮대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그러니까 수국구법이 그런 거예요. 자, 중동에 돈이 금방금방 나가는 게 오랫동안 묶여 있으니까 이 돈을 갖고 오면 좋겠다. 근데 이 돈을 가져올래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받고 얼마씩 주면 이자가 되니까 이거 싫으니까 얘네들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에 낳는 이득을 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사려면 어렵잖아요. 특별히 이거를 특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투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이용법이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때. 예, 형평성에 어긋난다 막 그래가지고.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건 먹을 수 없는 건 아니고 그 먹을 수 있는 건 할랄이고 먹을 수 없는 건 하람입니다. 예, 그래서 꾸란에 보면 딱 네 가지를 못 먹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 중 좋은 것을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계하라.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자. 죽은 고기라는 뭐냐면 누가 죽은 고기를 먹겠습니까? 만은 갑자기 가는데 사시미 하다가 뭐 딱 부딪혀가지고 소가 하다 딱 부딪혀서 갑자기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피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는 고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지 않은 고기. 그러니까 무슬림들은요, 그게 할랄입니다. 소나 양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돼지만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때 무슬림이 비스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하면서 도살을 해야 되는 게 그게 할랄이에요. 그게 무슬림이 해야 되는. 그런데 여행 중에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못 먹는 거 돼지고기 먹는다. 그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꾸라는요, 합리적이에요. 어,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에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바이에서 교민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아이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무슬림 친구였는데, 얘가 도시락만 싸우면 다 뺏어 먹는데요. 그래서 항상 도시락을 많이 싸가는데, 그날은 하필이면 도시락을 준비를 했는데, 무슬림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오늘은 너그 친구하고 절대 나눠 먹으면 안 돼. 이거 무슬림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신당부를 해가지고 갔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여니까 그 무슬림 친구가 꽉 덤벼드니까 이거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 뺨을 때리더래요. 말 안 했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모르고 먹는 거니까. 아. 왜 굳이 말을 해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국에 관광산업부한테 무슬림들 식당 가지고 굉장히 막 난리치거든요. 무슬림 먹을 수 있는 식당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래. 아, 사실은 여행자들은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 유스프 라만 친구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제가 일단 데려가면 야, 너 여행자잖아. 응. 너 여행자면 아무것도 먹어도 되잖아. 그래. 먹자.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때 같이 먹어요. 무슬림 못 먹는 거 먹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거 먹더라, 먹지 마라 하니까 이게 더 웃겨버리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아파들하고 많이 노는데 시아파가 순위파보다 못 먹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법학파마다 조금 다른데 시아파들은 조개를 못 먹고요. 비늘 없는 생선을 못 먹어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셨어요? 고등어가 비늘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셨으면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저는 이 이슬람 공부하면서 생선 비늘 있는 고기 없는 걸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예. 생선 파시는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 있었나? 이러더라고요. 예. 아, 이거 비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어가 비늘이 있나? 찾아보니까 고등어에 비늘이 있는 걸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소고기, 저기 뭐죠? 조개 같은 걸 못 먹어요. 제 인제는 친구하고 밥을 먹다가 새우를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나 시아파 이해 못하겠어. 뭐가 이해 못해. 야, 니들 그 조개 아무것도 못 먹지. 전복도 안 먹지. 근데 새우는 왜 먹냐? 새우도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야야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인데 너 때문에 못 먹게 생겼다. 아무 말 말어. 네. 자, 의복. 남자는 비단이나 금은 안 되고 여자는 괜찮아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요. 보통 무슬림들 수염은 여기를 기릅니다. 예, 여기는 사실 꼭 안 길어도 되는데 보통이 다 이게 기르죠. 다 기르고 가발이나 머리 장식이니까 사람이 못 알아보는 건 안 되고 문신 성형 안 되고요. 향수는 권장합니다. 특히 모스크를 갈 때나 월경을 할 때인데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쓰는 향수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주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향수 선물인데 뭐 샤넬이라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얘네들이 아주 진한 거 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우리 한국 사람 같이 향수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서 빠개지려고 그럽니다. 예, 남자들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꽃을 많이 선물을 하고 꽃과 향수는 좋은 선물인데 예언자 전생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좋아하시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여자, 기도, 즉 예배, 향수 좋아했다.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히잡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름이 달라요.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고 예, 끝으로 사람이 죽으면 메카를 향해서 장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관을 안 써도 됩니다.
관은 안 써도 되고 하얀 천에 싸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장례 의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일일장이에요. 아침에 죽으면 저녁에 묻고요. 저녁에 죽으면 그 다음날 묻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확실히 안 죽으면 살아서 묻힐 수 있습니다. 3일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 부활을 기다리죠. 예, 부활을 기다리고 예, 탈상은 보통 40일인데 사실상 3일 만에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슬림들이 이 방부제 쓰지 않고 당연히 미라 안 되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눕고 그러니까 무슬림 문화의 중요한 것은 오른쪽으로 눕히는 거예요. 오른쪽이 깨끗한 거고요, 왼쪽이 더러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른손 왼손 문화인데 죽어서 중고 산날에 갔는데 천사가 내 오른손에 놓으면 천당이에요. 왼손에 책을 놓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왼손 같이 타야 되고요. 깨끗한 데 들어갈 때는 오른발부터, 더러운 데 들어갈 때는 왼발부터. 이런 오른쪽 왼쪽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슬림 할 때 우리 하기는 생소한 문화입니다. 생소한 문화고 이제 갈수록 이제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아지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이게 발음이 아름다운 거죠. 예.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비빔밥이 그래서 맛있는 거고 잘 비비면 좋은 문화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이해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좀 질문 받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피자의 종류가 여러 네, 가지인데 네. 용도라는 일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약간의 개인적인 그 취미나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른가. 다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특별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니캅이라고 그래가지고 눈만 내놓고 입까지 가리는 그런 히잡을 썼거든요. 주로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럼 밥을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어요. 네,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지금은 히잡을 안 써도 돼요. 사우디는. 예. 그전에는 히잡을 쓰냐 안 쓰냐를 단속을 하는 경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 되면서 그 종교 경찰을 없애버렸어요. 종교 경찰이 없으니까 단속할 사람이 없는 거고 쓰든 말든 괜찮다 이거예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에 지금 제가 1월 달에 갖고 이제 다다음 달에 또 가긴 할 건데 근데 여전히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더니 지금 과도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다가 갑자기 벗으니까 이상한 것처럼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벗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길거리 가다 보면은 벗은 사람들 꽤 있긴 합니다. 근데 예. 한국의 여행자들 중에서 이렇게 막 쓰고 다니면 사실은 누가 뭐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많이 분열이 있는 시대인데 굳이 여행지에 와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불안스럽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오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주로 많이 쓰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관습이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쓰니까 오히려 벗는 게 더 이상하대요. 예, 그리고 쓰면은 머리 신경 안 쓰고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성 차별로 보느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슬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차별로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쓰든 말든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든 말든 그거는 괜찮은데, 이날처럼 안 쓰면 잡아가고 그런 게 어떻게 자유냐 이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억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에 관한 특징인데, 강제로 무조건 써야 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도. 근데 이란도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은 축구 선수들도 다 쓰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다 쓰죠. 그럼 깝깝해 죽겠어요.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나이 같은 굉장히 나이가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면 우리가 보통 90살, 막 80 몇 살이 현역에서 활동을 해요. 종교인으로서.
이분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10대, 20대들이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싸움은 제가 이거는 질싸움이다. 10대, 20대들을 어떻게 이기냐. 이란들 편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이슬람 무슬림 이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약간의 행동 균형 감각을 갖고 정책을 종교 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가요? 네. 아니면 조금은 편견이나 예를 들어서 약간 차별적인 부분인데. 아니요.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무슬림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한국 사람에서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난민을 받아들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서는 문제가 없어요. 같은 무슬림. 그런데 중동 무슬림 난민 들어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보고 자란 지가 얼마 안 돼서 생소하고, 그다음에 무슬림들도 한국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국민적인 정서가 그러는데 네. 정부가 이게 사실은 다른 거에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여기에 되게 놀라울 정도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죠.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 우리가 난민법이 되게 난민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 중동 대사들은 저한테, 야, 니네 한국의 난민법은 천사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민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부한테 세 번으로 줄여야 된다, 세 번으로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유엔 인권위에서 한국 이게 좋은 건데 왜 그걸 줄이냐고 또 압력이 들어오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뭐 하여간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뭐 난리가 났는데 이제 네. 저희가 이해가 잘 쉽지가 않은 게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라는 곳도 있고 시리아의 뭐 무자히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단체들은 다 뭐 그 시아파에 속하는 단체인가요? 그리고 이 두 하마스나 무자히딘 이런 데는 같은 그 집단인가요? 다른 집단인가요? 무자히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 지하드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명사고, 만약에 그거를 단체명으로 무자헤딘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단체 사람들에서 지하들 하는 사람들을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단체명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아파들보다는 순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시아파예요. 근데 하마스는 순니파입니다. 하마스 음, 근데 이제 하마스가 어떤 조직이냐면 1987년에 당시에 우리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아라파트가 이끄는 피에로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하는데 너무 유약하게 한다,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나온 사람들이 하마스인데, 하마, 이 피에로하고 하마스가 다른 점은, 피에로는요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해방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에 천도교인 없으면 천도교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어떤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팔레스타인에 해방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종교가 어떤 거네 같이 잘 사는 자, 이게 목적인데, 하마스는 정확하게 팔레스타인 해방해서 해방한 나라는 이슬람 국가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슬람 법이 작동하고 이슬람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거기에 팔레스타인에 해방이 됐는데 하마스가 해방시킨 나라가 됐으면 이슬람 국가인데, 그러면 팔레스타인 천도교인들 어떻게 사느냐? 천도교인은 2등 시민으로 사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예, 천도교인은 하- 예. 무슬림의 보호 아래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간단히 하면 하마스가 순니파군요. 시아파가 아니고. 아닙니다. 시아파 아닙니다. 순니파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시아파가 보다 더 강경파고 아니요, 순니파는 좀 그렇지 아니요. 그거 않나요? 잘못된 편견입니다. 예. 시아파들보다 순니파들이 훨씬 더 독종이에요. IS 다 순니파입니다. 순니파가 더 극단적이에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는 순니. 순니, 이란은요? 네, 시아요. 이란은 시아. 그러니까 시아. 우리는 보통 그 시아파 이란 쪽이 더 강경하고 사우디는 좀 아닙니다. 온건하다. 아니요, 그게 이제 서구 매스컴이 만든 이미지인데요. 이거 예, 보세요. 오사마 빈 라덴, IS 다 순니입니다. 탈레반 순니입니다. 예, 예. 하마스 순니입니다. 예, 무자히딘, 그 지하드는 순니 시아 뭐 이런 차이가 없나요? 지하드. 없습니다. 제아들이 일반 명사로 내 예,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투쟁하는 걸 그 하는 사람들을 무자헤딘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일반 예, 명사라서 순니 시아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 극단주의의 뿌리는 순니죠. 순니파가 더 예. 많다. 네, 우리 또 그,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냥 그 제 마지막 질문은 어쨌든 지금 뭐 이스라엘 그 중동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것 같은데 뭐 이게 네.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는 쉽지가 않지만 교수님께서 보시는 지금 사태는 원인이 뭐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신가요? 어, 하마스가 민간인을 테러한 것은 잘못된 거 맞거든요. 네, 예,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데 근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잘 대했느냐?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이게 예, 진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그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쵸? 그런데 53년 이상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꽁꽁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유엔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즉 팔레스타인 땅에서 땅을 뺏기 위해서 알바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알바키 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가사 알박기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알박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가 지금 천독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이 천독의 땅을 뺏고 싶어요. 그래서 예, 여기다가 불법 건축물을 하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유엔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늘려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제 땅이 더 넓어지겠죠. 이 사람들한테 압박을 하면서. 그게 알바끼인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는 땅에다가 이스라엘이 불법 정착촌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국가의 힘으로, 극우파들의 힘으로.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을 점점 뺏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이 독립해도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극우파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니네 국가 국민으로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국민으로 해라. 그거 할래? 그게 원 스테이트거든요. 하나의 나라. 지금 네타냐후? 아니, 그거 안 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시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될 거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래? 한 나라로 하기 싫어? 그러면 두 나라로 나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니 그것도 싫어.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니?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극우 정권이 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 소멸시키고 아예 그냥 유대인의 나라로 만드는 게 꿈인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네,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말씀드리면 가사 지역은 하마스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지난 16년 동안 봉쇄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자 지역, 이방이 가자 지역이면 이 가자 지역에서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풀어라 이겁니다. 하마스가 얘기하는 거. 그걸 풀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인간적으로. 네. 그, 시오니즘이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이념인 건 맞습니다. 여전히 시온주의가 시온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다. 원래는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종교인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당시에는 비종교적인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워낙 시온주의가 오래돼 있다 보니까 시온주의를 욕한다는 건 어려운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이념은 맞습니다. 여전히 시온주의가 주도적인 이념이에요. 네. 아까 저기 그 정착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은 그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는 팔레스타인한테 정해진 것 같고 그 이스라엘이 그거 거기를 넘어간 거는 아닌 거 아닌가요? 정착촌이라는 거는 정착촌이 그 팔레스타인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 자꾸 그 침범에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자기네 정착촌을 계속 심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불법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시면은 점점 예. 점점 점점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입니다. 그거 철거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국제사회가 그거를 안 된다고 유엔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 믿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중 잣대가 있어요. 미국은 조금만 해도 팔레스타인 문제 있으면은 안 지킨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제 질문은 그만하고 밑에 보면은 최성만 교수님께서 올리신 질문이 있는데 답변을 네. 좀 해주시죠. 예. 없는데요, 저한테는? 제가 아, 보이는데요. 네네네네네. 예, 하마스가 순니파 극단주의자인데 왜 이란의 시아파로부터 지원을 받나요? 왜냐면요, 이란의, 이란의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혁명의 목표는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억압받는 자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을 억압하던 왕을 쫓아내고 이슬람 정권을 세웠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현재 누가 억압을 받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억압을 받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이란의 국가의 목적이에요, 현재. 그런데 그러니까 순니파의 하마스도 목적이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이에요. 이란이 만든 헤즈볼라도 목표가 팔레스타인 해방, 이스라엘 절멸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목적이 같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셋이 갖고 있는 목표가 같아요. 이스라엘 멸망.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순위파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원 어느 정도로 받고 있냐면요. 지금 선거하면 하마스가 이겨요. 예. 지금 선거하면 하마스가 이깁니다. 하마스가 정권 잡습니다. 왜냐면 하마스가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한 것보다 두세 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해온 거예요. 자기들한테. 악에 받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이 팔레스타인 정책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스를 지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편에 서겠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한테 자, 니네 다시 정책 다시 세우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마스가 이런 짓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니네 고쳐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국제사회가 하는 얘기고 저희가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말에 귀를 닫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우파 정권과 미국이죠.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지금 제가 전혀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해온 거를 생각하면 하마스가 한 거를 같은 잣대로 비판하려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걸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의 지금 극우파 정권에 있는 장관들은 팔레스타인은 이 사람들은 학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쓸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착촌에 있는 사람이 불법 정착촌에 있는 정착민들이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패도 그리고 그들이 짓는 농사지에 가가지고 다 그거를 뭉개고 밟아도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도 우리 언론한테 얘기했습니다. 보도하는 건 좋은데 좀 균형 있게 보도하자. 팔레스타인 사람들 고통 좀 얘기를 해보자. 예. 그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고의 선이고 사실 한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스라엘이 든든한 누군이 한국에 있죠. 성경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막무가내로 무슬림들 욕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 옳고 그른 거는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마스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궁극적으로 해방된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무슬림이나 비무슬림이나 즉 무슬림이나 천도교인이나 같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 그런데 하마스는 2006년 선거에서 이겼어요. 2006년 선거에서 이겼는데 얘네들이 워낙 강경파니까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들을 싫어하는 반대 정파들이 이들이 정권을 못 잡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선거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2006년 선거 이후로 팔레스타인은 선거가 없어요. 선거하면 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의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뭐 이스라엘한테 싸워서 이길 것도 아닌데 왜 깝죽대느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개같이 죽으나 봉쇄돼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큰 감옥에서 개같이 죽으나 내가 한 놈이라도 죽이고 죽으나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네. 어차피 희망이 없어요. 예. 거기 지금 가자 지구에 사는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이 주는 폭로에서 음식이나 먹고 주는 전기 하루에 두세 시간 쓰고 그렇게만 사는 의미가 뭐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테러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테러 분자라고 하면은 그 나는 차라리 이 새끼들을 죽이고라도 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각오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하마스를 발본색원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그러는데 네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생길까요? 이 환경에서 또 생깁니다.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가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꾸기 전에는 절대 이거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슬람교에서 평등과 인권 개념이요. 어, 재해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과 인권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슬람교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슬림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식민 지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짧았죠. 34년인데 이 친구들은 사실상 식민 지배를 거의 지금 100년 이상을 받고 있다고 봐도 돼요. 자원 때문에. 그러니까 어 이들은 다른 나라들이 발전을 하려야 되고 생각하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서구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되어 보니까 서구를 이기하겠다는 투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갖고 있는 평등 사상이나 이런 거를 발전할 수 있는 틀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저는 종교는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자기의 종교를 해석하는 여유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낙후되어 있는 거죠. 예.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답은 현재 정치 체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서구에 있는 무슬림들은 서구에서 살면서 느낀 게 많기 때문에 또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무슬림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무슬림들도 있어요. 예. 천주교는 한국에서 천주교 그 난리거든요. 동성애 하면 난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무슬림 중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무슬림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재해석이 되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면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등과 인권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아직은 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나라들이 현재 그래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시면 한두 개 더 받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서 제국주의 식민지위 잔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무슬림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서구 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탈을 받지는 않았죠. 서구에. 그렇지만 이들은 석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저는 생각할 때 남자가 이렇게 잘생길 수도 있구나 생각했던 게 웨슬리 클락이라는 미국의 사성 장군인데요. 나토 사령관도 했었고 클린턴 때 했고 이제 물러났는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합니다. 중동,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아프리카 사람들 기분 나쁠 줄 모르는데요. 석유 없는 중동 아프리카다. 누가 아프리카에 관심 갖고 누가 아프리카에 거기에 개입하려고 그러느냐. 아무도 안 하지 않느냐. 근데 중동은 왜 그러냐. 석유 때문에 그런다. 석유 때문에. 예. 이 석유를 찬탈하기 위해서 중동에서는 민주주의 싹이 나면은 다 미국이 무너뜨렸어요. 영국이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란은 대표적일까요? 이란의 가장 민주적으로 뽑혔던, 최초의 총리 모사데그를 53년에 쿠데타로 무너뜨리는 게 영국과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쿠데타를 통해서 무너뜨려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오놓고 자기네들이 한 짓을 생각 안 하고 야, 니네들은 왜 민주주의 못하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떤 면에서는 무슬림들이 빨리 잘 발전해가지고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스타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이 절대 민주주의자는 아닙니다. 독재자예요. 개발 독재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6, 70년대에 개발 독재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 개발 독재는 빨라요. 네, 빠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이제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니네 미국 말 얼마나 잘 들어줬냐. 자, 이제는 니네들이 좀 우리 말을 들어라.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고 중동에서는 지금 어느 나라에 얹혀서 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예, 여기 선생님들께서 저희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전 세계에서 미국 말 잘 듣는 나라는 딱 두 나라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알아서 기어요. 예. 줏대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봤을 땐 노예 같아요. 예. 이란이 우리한테 화난 게 뭐냐면 이란이 우리나라한테 화난 게 돈 안 주는 게 왜 화나냐면 니들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진짜 문제였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진짜 뒤통수 때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란한테. 미국한테 말 못한 겁니다. 북한 문제 건드릴까 봐. 예.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는 이제 요즘 외국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세계에서 제일 최강국이 어느 나라인 줄 알아? 그럼 어느 나라냐? 한국. 왜? 한국이 왜 최강국이야? 야, 너 세계 어느 나라가 중국한테 욕 팍팍 하고 러시아한테 욕 팍팍 하는 나라 봤냐?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렇죠. 세계 최강국이다. 근데 사실 걱정이죠. 예, 진짜 걱정입니다. 예. 우리가 지렛대라는 게 있는데, 자, 끝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 이스라엘을 저지시킬 수 있는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수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지금 군사 집어넣고 가자에 폭격하고 민간인이 죽든 말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사우디가 우리는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한다. 민간인을 타겟으로 작정하지 말으라고 이스라엘에 경고를 했잖아요. 못하는 거죠. 주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그래서 벌써 들어갔어요. 러시아는요.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적이 이란이거든요. 그런데 레바논하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헤즈볼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면 된통 당한 됩니다. 하마스의 10배입니다. 하마스는 게임이 안 돼요. 헤즈볼라. 이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도 지금 이란의 친이란 민병대가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군사기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동시에 시리아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치면은 이스라엘은 동시에 두 전선을 해야 되고 또 하마스까지 하면 세 전선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멍청한 아랍 군대하고는 달라요. 얘들은. 그러니까 시리아에 형성을 하고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이스라엘이 비행기로 1년에 200차례 태면서 계속 때려왔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시리아의 방공망은 누가 컨트롤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컨트롤합니다. 러시아가 방공망을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야, 어지간히 해라. 네타냐후야. 넌 네 1,000명 죽은 거 아는데 그렇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 거 없지 않니? 그래, 내 계속 할 거야? 그러면 너 시리아에서 이란 애들, 니네들이 치는 거?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스위치 올릴게. 그럼 이스라엘 비행기 못 떠요. 이스라엘 비행기 못 뜨면 폭격 못 하고 시리아에는 이란의 군사기지가 들어설 거고 군사기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요. 네탄야후를 계속 쫄라가지고 야, 니네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줘. 니네 공격용 무기 많잖아. 좋은 거 많은데 왜 안 줘?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는 야, 한국 네 갖다 바쳤잖아요. 우리는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폴란드에 팝니까? 폴란드에 파는 거 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죠. 예. 그걸 러시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공격 무기를 이스라엘은 안 팝니다. 미국이 하도 지랄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뭘 줄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한테 방어용 무기만 줘요. 왜 방어용 무기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 무기를 주면 이스라엘 준 공격 무기를 러시아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열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 시리아 가만 안 두겠다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안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 목줄을 쥐고 있는 러시아.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저한테 뭐라냐면 한국에 중국이 있다면 우리한테
우리한테는 골치 아픈 게 러시아.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북한 문제 하려면 중국하고 바이패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두 나라입니다. 사우디하고 계속적으로 수교를 하고 싶으니까 사우디의 말을 어느 정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러시아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스라엘 미국 말 안 들어요. 미국은 달래지도 못해요, 지금.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못하게 했다가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 바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렛대를 갖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겁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 니네들한테 투자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 농축할 수 있도록 좀 풀지?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줄 건 다 줘버리고, 할 건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뭐, 각 정권마다 자신들의 특징이 있는 외교 정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부는 미국을 딱 달라붙으면 미국에 달라붙으면 우리가 무서워서 중국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만의 말씀이죠. 미국이 항상 우리 말을 지켜주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미국 친구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 미국 못 믿는다. 깜짝 놀래. 왜 미국 못 믿냐? 야, 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니? 니네 이득을 위해서 싸우지?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니네 우크라이나 봐. 우크라이나? 니들이 조장해놓고 니들 빠지잖아. 지금 우크라이나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이긴다. 우크라이나 끝났어요. 우크라이나 포기 작전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지금 작전이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를 정상적으로 러시아가 이기면은 금방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를 아예 망가뜨려서 이기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만드는 게 작전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고 오늘 이렇게 드릴 말씀 많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 제가 일방적으로 너무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뭐 생각해 주시면은 우리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